새 책 나오면 반갑잖아요. 저거 보고 싶고. 기출문제는 꼭 보셔야 돼. 기출문제는. 다른 문제집은 절대 안 보셔도 돼. 뭐 여러분 나중에 가면 이제 급해지잖아. 9, 10월 달 가면 무슨 문제 장판지 이런 시험 문제 막 엄청 나와. 근데 그런 건 아무 필요 없어. 그런 거는 돈 아까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기출 보는 문제 그냥 그대로 들어있는 거야. 연습하라고 나눈 거지. 여러분 시험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야. 그거는 출판사가 과정상 만든 거지.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없어. 무조건 기출문제만 보시면 돼. 기출문제를 그 시간에도 그냥 한 10번, 5번 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아.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시험장에만 반이 그대로 나와. 여러분들 이제 한 과목당 40문제니까 지문으로 200개 나올 거 아니야. 200개. 200개 지문의 반은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거야. 기출문제에서.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많이 풀고 가도 50점 맞아. 50점.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공부하는 거 10점만 올리면 돼. 10점만. 그러니까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을 못 하는 거야. 그 쉬운 방법을 찾으시라는 얘기야. 우리가 여기서 가르쳐 준 거는 여러분들 원리 원칙대로 다 가르쳐 주겠지만 그래도 시험 보는 요령이라는 게 있거든. 그 요령은 나오는 문제를 자주 보는 게 더 빠르잖아. 훨씬. 그러면 공부하는 요령도 빨리 익혀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를 다음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반드시 그 기출문제로 하시면 돼. 예를 들어 이제 국토교육부 다음 달에 처음에 딱 시작하잖아. 뭐 진도 딱 끝나면 그 부분까지를 그냥 요약집 보지 말고 그냥 가서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는 거야. 그 부분까지를. 그래서 풀 수 있으면 시간 되는 대로 풀고 뭐 다 보면서 풀어도 상관없어. 기출문제는. 그냥 기출문제는 왜 틀린 거만 알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 그리고 한번 풀고 안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요약집 딱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 시간 전략이 돼. 시간 전략. 그럼 과정이 또 이제 7월 달에 가잖아. 그럼 7월 달에 또 진도 나가면 또 그걸 또 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돼. 그러면 문제 나오는 요령을 알게 돼. 요렇게 배웠을 때 지문은 요렇게 나오는구나. 또 이렇게 배워놨는데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네. 그런 거를 알아낼 수 있으면 이제 완벽한 거야.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많이 보시는 게 좋아. 그 대신에 단원별로 된 걸 꼭 보셔야 돼. 단원별로. 횟수별로 된 또 기출문제집이 있어. 그건 아무 도움 안 돼. 뭐 23회 해갖고 민법부터 저 세법까지 다 나와요. 그건 아무 도움도 안 돼. 왜 단원별로 체크된 걸 보는 게 좋지. 여러분 지금 단원별로 돼 있을 거예요. 단원별로. 그래야 이 단원이 끝나면 여기서 뭐 나온 줄 알 수가 있지. 그 횟수별로 된 거는 보면 여러분 머리만 더 아파. 왜? 배우지도 않는 걸 막 풀어야 되고 이러니까 구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단원별로 된 거를 몇 번씩 반복해서 푼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제 417조. 자, 이제 건축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방금 끝났고, 이제 건축에서 허가를 받는 과정이 여기 나와. 그래서 자, 사전 결정, 그다음에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요 세 단계를 여기서 이제 배우시는 거야. 자, 건축하면 항상 지금부터는 뭐다? 신축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지금까지는 건축하면 이거 구분 안 했지만 이 법에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건축 그럼 뭐다? 신축이에요. 먼저 사전 결정. 자, 사전 그럼 뭘까요? 뭐 하기 전 그 말이지. 근데 우리는 건축법 뭐가 기본이냐? 허가가 기본이야. 허가. 그러니까 사전 그러면 허가하기 전 11조 그럼 뭐라고 그랬지? 건축 허가. 건축법은 11조를 기억해야 돼. 그러면 11조 기억하면 다 앞뒤로 연결이 돼. 그럼 사전 그러면 허가 전이야. 그래서 법조문도 10조야. 조문은 외우지 필요 없어. 민법이나 많이 외워. 민법이나 조문 많이 외우고 우리는 외우지는 말고 10조 그 말은 11조 전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그러려고 써주는 거지. 외우라고 써주는 거 아니야. 가장 기본은 11조인데 11조 앞에 나온 거니까 허가 전 결정사항 그 말이야. 그걸 이해하기 쉬워지지. 그래서 사전 결정, 건축 허가 대상, 허가 대상 건축물. 그러니까 사전 결정은 반드시 여기에 해당돼야 돼. 무슨 대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어야 돼.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야. 건축. 그러니까 건축이니까 무슨 뜻? 신축. 그러니까 허가 대상 건축물을 뭐 하려고? 신축하려고 하는 거야. 신축. 신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요게 시험 문제였어. 사전 결정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절차야. 요게 허가권자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거든. 허가 신청하기 전에 뭐를 신청한다?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요 지문이야. 요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를 봐야 돼. 여기가 임야였거나 만약에 농지였다고 가정해봐. 임야나 농지예요. 요게 한 2만 제곱미터다. 그럼 이런 거에다가 건물 지어요? 못 지어? 못 짓는 거지. 그런데 이 중에 내가 5,000제곱미터를 매입을 해. 지금이 내 거가 아니야. 매입해서 건축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매입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매입한 다음에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될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냥 묶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매입하기 전에 이 땅이 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미리 물어보는 제도. 그게 무슨 제도? 그게 사전결정 제도야. 뜻하시겠어? 그러니까 허가 신청하기 전에 요 땅을 내가 사서 건물 짓고 예를 들어 전원주택 짓고 싶다. 그러면 전원주택 짓기 전에 사기 전에 먼저 집은 대고 허가 관청에다 물어보라는 얘기야. 내가 이 땅을 건물을 짓고 전원주택 얼마짜리로 어떻게 짓고 싶은데 혹시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하고 미리 물어보는 제도가 무슨 제도? 사전결정 제도.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매입해서 잘못될 일은 없다 그 말이거든. 그러려고 하는 제도가 사전결정 제도야. 이 사전결정 제도 해년마다 거의 나와. 시험에서 지문이.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2년이나 3년마다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와. 근데 매년 나올 때는 지문이 한두 개씩 허가에 섞여 나와. 이 지문을 알으셔야 돼.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심의나 뭐 교통에 관한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동시 신청도 가능해. 동시 신청.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한꺼번에 아예 신청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을 해. 사전 결정. 알았다. 허가가 나오는 땅이다 하고 사전 결정해서 통지해 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통지 받은 사람은 통지 받은 날로 2년 안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지금 두 군데야. 사전 결정은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게 허가가 나오는 땅이다. 그럼 굳이 시간 별해가면서 사전 결정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할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끝에가 신청할 수 있다. 4년 전 시험 문제가 다 맞춰놓고 사전 결정 신청하여야 한다. 요거 하나가 틀리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전 결정은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통지 받으면 2년 안에 뭐를? 허가 신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다. 허가 신청은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여기다 동그라미 한 이유가 허가 신청인데 착공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 나온 거야. 숫자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숫자는 거의 맞춰져. 모든 공법은 여러분들이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로 출제되는 시험 문제 거의 없어. 숫자는 다 대부분 맞춰져.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일수록 뭐에다 신경 써? 숫자는 무시해도 상관없어. 저건 항상 맞춰줬지. 저걸 갖다 1년 내놓고 2년 내놓고 이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어디에 가니까 날짜 특강하는 공법도 있어. 날짜를 특강을 하는 거야. 아무 필요 없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요게 신경을 써야 돼. 뭐를? 허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 돼. 그럼 기출문제 봐봐. 2년 안에 착공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근데 숫자가 맞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해서 통지하고 허가를 한다. 그럼 허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해줘. 그럼 여러분들은 건물 지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이때 이 통지만 해도 효과가 발생해. 다른 말로
의제라고 말해. 통지만 해도 네 가지 효과가 발생해. 첫째,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것으로 해주고, 산지 전용 허가나 신고도 한 것으로, 다시 농지 전용 허가 신고도 한 것으로, 하천 점용 허가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농지나 임야를 건물을 지으려면 지목을 뭐로 바꿔야 돼? 대로. 그럼 대로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그러지. 그럼 토지 형질 변경 무슨 허가야? 개발행위 허가잖아. 근데 사전 결정 통지만 받으면 요거 받은 것으로 해줘. 따로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야. 또 임야니까 산이지. 그럼 또 산을 전용하려면 다시 뭐 받아야 돼? 허가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도 받은 것으로 해줘. 만약에 농지였으면 농지 전용 허가 신고도 한 것으로 해줘. 그 다음에 농지는 보통 하천하고 관련돼 있어. 그래서 하천을 만약 점용하고 있으면 점용했다는 뭐도 허가도 받은 것으로 해줘. 그러니까 사전결정 통지 하나만 받아도 몇 가지가 네 가지 효과가 발생해. 그러니까 바로한테는 반드시 좋은 광고이지. 그래서 사전결정은 저런 효과까지도 일일이 물어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 허가권자가 사전결정 통지할 때 실질적으로 허가권자가 갖는 권한도 있지만 허가권자가 갖지 않는 권한도 갖고 있겠지. 결정해서 통지만 해는 이런 효과가 나왔잖아. 그럴 때 사전결정하려면 반드시 협의를 하고 해줘야 돼. 자, 협의니까 누구하고 해줘야 돼? 협의. 관계, 행정기관장과. 공법시간 앞으로 협의 그러면 누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해. 한번 해볼게. 농지 그럼 농지니까 누구야? 농림부하고 협의해야 될 거 아니야. 산지 그러면 산림청장 협의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런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리서 해서 그렇게 주는 거지. 내가 여기다 허가해 주려고 하는데 거기가 농지인데 농지 전용 허가도 한 것으로 하자. 둘이 협의를 해야 돼. 그래야 요 협의가 끝나면 저런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협의할 때 날짜는 15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 이렇게 나와. 요 날짜를 내가 적어드린 이유가 있어.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해놔야 돼. 국토계획법은 협의 날짜가 30일로 돼 있어. 30일. 근데 건축법이 안 내다가 요 15일을 내게 된 거야. 왜 냈냐면 건축법이 협의 날짜가 다 달랐어. 15일, 14일, 30일, 45일, 60일 이렇게 다 달라.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를 안 했는데 이번에 전부 통일됐어. 며칠로? 15일로. 그래서 앞으로 건축법의 협의 그러면 무조건 날짜 며칠? 15일.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설명 안 해줘도 협의라는 말로 건축법이 시험 문제 나와서 날짜 나왔다. 그럼 며칠? 15일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법별로 통일이 되면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 거야. 근데 각각 다를 때는 출제 안 해.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출제 안 한다는 얘기야. 근데 법별로 공부하시면 돼. 협의는 국토계획법은 30일이 나와 시험 문제가. 그다음에 건축법에서 협의 날짜 낼 때는 15일을 내. 딱 협의 날짜 내는 건 두 개가 있어. 국토계획법 30일, 건축법 15일. 그러니까 그런 것만 날짜를 외우시라는 얘기야. 날짜를 공부하더라도. 자, 여기가 이제 바로 사전결정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2년짜리. 2년 안에 하라고 해서 안 했어. 그러면 그 사전결정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나와. 요게 사전결정 문제 전부에 이제. 자, 책으로 한번 체크할게요. 자, 먼저 1번. 사전결정 신청에서 동그라미 1번. 자, 무슨 대상 건축물? 허가를 찾아야 돼.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야. 모든 건축물 아니야. 허가 대상, 그 허가 찾고. 그 다음에 첫 줄 끝에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줄 끝에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번 동시 신청도 할 수 있다. 자, 양고리 2번 결정 절차. 협의.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환경하고 관련된 사람하고 협의니까 누구하고 협의야? 환경부 장관. 이런 거 보너스 나올 거 아니야. 이런 데인데 환경부라고 안 하고 다른 용어가 나오면 틀렸다고 찾는 거지. 그 다음 결정 후 통지.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받으면, 자, 그 다음 줄 사전결정한 후에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린다 그랬어. 알린다. 알린다는 말이 뭐야? 통지지. 그런데 그 다음 줄에 3번 의제상 사전결정 뭐 받은 경우 통지받은. 그러니까 똑같은 조문인데도 하나는 알린다, 하나는 통지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은 법률 자체가 알린다 그럼 머릿속 통지 나오면 알린다 같은 말이야. 같은 조문 안에서도 이렇게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 그래서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허가나 신고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 부분이야. 사전결정 통지만 받아도 효과가 발생한다. 의제사항이지. 네 가지 효과 발생한다 나와 있고.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다시 동그라미 2번 협의. 허가권자는 이르 어느 하나에 해당한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하려면 미리 관계행정과 협의하고, 자, 날짜 15일 안에 의견 제출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지 지금 사전결정 하려거든 관계행정과 뭐하고 협의하고, 그래야 협의가 돼야 저기서 통지하면 효과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협의하라야. 날짜가 며칠? 15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4번의 실효는 통지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안에. 자, 주의할 거 무슨 신청? 건축 허가 신청. 건축 허가 신청. 허가 신청해야 되며 안 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2년 숫자 목숨 매달지 마. 2년은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안에 해야 될 거 뭐? 허가 신청이야. 허가 신청. 자, 거기까지가 이제 10조 문제예요. 10조. 그럼 다시 설명 들으시고, 두 번째 이제 건축 허가 법 제 11조. 원래는 이제 요게 이제 기본으로 먼저 해야 돼. 그래서 허가에서는 먼저 허가권자부터 구분해 볼게요. 근데 허가권자가 아닌 사람을 아는 것도 또 공부가 편해.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야. 이 사람을 뺀 나머지는 전부 뭐야? 허가권자. 그러니까 반대로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다 못 외울 때는 짧은 걸로 공부하시면 돼. 국장하고 누구는 도지사는 허가권이 없어. 그럼 나머지 사람은 전부 허가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허가권자의 또 원칙을 보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 그럼 여기 봐요. 시에서는 누가? 시장. 군에서는 군수. 그럼 여기는 어디? 특별시나 광역시지. 항상 공법에서 나오는 구청장은 어디? 특별시나 광역시야. 그러니까 일반 시나 군은 시장, 군수고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청장이야. 그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도 허가권자가 되겠죠. 세종시나 제주도인데 뭐 알 필요는 없어. 시험에서는 써져 있어도 되고 안 써 있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런 거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허가를 할 때 그 허가 대상은 무엇이냐? 바로 건축과 뭐 할 때 대수선. 그러니까 용어는 건축 허가지만 꼭 건축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대수선. 그래서 아까 우리는 건축은 항상 뭐하고 대수선하고 따라 붙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도 건축 대수선이 한꺼번에 나오지 따로 나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용어는 써놨지만 뭐까지도 대수선까지야. 이런 것도 시험에 내는 거야. 요 자체를. 자, 그럼 예외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도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놨어. 원래 아까 특별시 광역시는 누군데?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아닌 특광시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바로 이 경우는 특광시에서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야. 이때는 대수선이 들어가면 안 되고 특광일 때는 뭐만? 건축만. 요걸 우리 시험에서 또 한번 출제할 때 특광은 건축과 대수선에 대해서 허가한다 이렇게 나왔어. 대수선은 해당 없어. 그러니까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여러분 실무에 가면 이것까지는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허가 문제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시험 문제가 건축과 뭐야? 요 허가. 이건 안 빠지고 나와. 다른 부분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지만 뭐만큼은 허가는 시험 문제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건축과 가장 기본이 뭐니까 11조니까. 그래서 허가권자도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하셔야 돼.
아시겠지? 그냥 생각 없이 읽지 말고 딱 하나하나 시 그러면 시장, 군하면 군수, 특별시, 광역시, 구청장. 그런데 구청장이 아닌 특광이 허가하는 경우도 있더라. 무슨 건축물? 대형. 그때는 무슨 행위만? 건축만.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대형 건축물 들어가죠. 이제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21층 이상. 그러면 자 부산광역시 그럼 20층까지는 누가 허가해? 아, 내가 부산시 부산이라고 해서 부산. 그러면 구청장 그래야지.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 이렇게 외우지 말란 얘기야. 시로 나오면 시장, 군하면 군수, 특별시, 광역시 하면 구청장. 시험은 그렇게 세 개를 안 내. 우리는 외우기는 시장, 군수, 구청 이렇게 외우고 하잖아. 근데 갑자기 구청장만 딱 써놓은 거야. 이거 저 가까운 거야. 이게 맞았는가. 이래서 내가 일부러 하나하나 이렇게 하라는 거야. 습관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우리는 막 나오면 특광으로 같이 나올 것 같잖아. 특별시량만 내는 경우도 있고 광역시량만 나오기도 해. 광역시 그럼 뭐야? 광역시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광으로 막 외우고 이러지 말라. 하나씩 끊어서 읽는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돼. 습관적으로 그게 안 되면 우리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 수립하고 변경은 같은 말이지. 수립할 때 만약에 협의했어. 그럼 변경할 때도 협의. 근데 이걸 딱 빼고 변경으로 출제 딱 해놓은 거야. 이거 배운 적이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작년도 시험 문제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게 수립 변경 이렇게 나와야 돼. 그냥 수립은 빼고 뭐만 변경만 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거는 안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가 나오면 애우려고 하지 말고 저런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도 쓰고 또 끊어서 읽는 것도 하고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한 번씩만 딱 머릿속에 생각하면 시험장 가서 당황을 안 해. 일단 시험장 가서 당황하고 긴장하면 그때부터 되게 실수밖에 안 돼. 아는 것도 실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21층 이상 그러면 자 특별광역시장. 그럼 내가 이제 부산시 그래서 부산. 그러면 20층까지는 부산에 있는 구청장이 이렇게 나와야지. 구청장. 서울특별시로 나오면 거기도 구청장 이러면 돼. 그러니까 20층 기준이야. 20층이면 구청장. 21층부터는 특광시장이 허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다시 특별시 광역시 10만 미만은 누가? 구청장. 10만 미만은 구청장. 이상이면 특광시장이야. 자, 여기까지는 잘 안 틀려. 그런데 세 번째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요게 나왔어. 1번, 2번은 뭔데? 그렇지. 여기라고 이미 써놨잖아. 건축. 그러니까 요거는 신축하는 거야. 신축. 그러니까 시험장 갔을 때 요거 신축이라고 안 써줬다고 신축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미 이거는 신축이라는 내용으로 써놨어. 근데 이거는 신축이 아니고 여기는 뭐야? 증축이야. 여기다 또 건축 써놓은 거잖아. 시험에서. 여기는 증축이야. 증축으로 인해서 1, 2에 해당이 됐어. 뭐 때문에? 증축으로 인해서 1, 2에 해당됐다. 요 지문이야. 자, 예를 드릴게. 지금 기존의 건물이 18층이야. 그러면 요거의 10분의 3이면 얼마일까? 10분의 3, 30%. 3일은 3, 38은 24, 5.4층이야. 5.4층은 없잖아. 6층이야 되지. 6층을 증축하려고 그래. 그러면 요 6층 증축은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돼? 구청장 허가지? 왜? 20층까지는 아까 20층까지는 구청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6층 증축은 구청장이 돼. 그런데 두 개를 합해 놓고 보니까 얼마가 됐어? 그럴 때는 이것도 구청장이 아니라 누구한테? 특광한테 허가받.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어렵잖아 이게. 아시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20층까지 21층은 특광이 맞고 20층까지는 구청장이 맞아. 그러니까 원래 기존이 18층이니까 거기에 30%에 6층을 증축하면 당연히 원래대로 하면 누구야? 구청장이야. 구청장. 근데 그 두 개를 합해서 얼마가 넘어가? 21층을 넘어가게 되는 작은 숫자여도 누구한테? 특광한테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이 지금 어려운 거야. 다시 면적으로 해봐. 기존의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만약에 한 8만이었다. 이렇게 예를 들어봐. 그럼 8만의 30%면 얼마야?
24,000. 그러면 3만 할까? 3만 제곱미터 증축하려고 그래. 그럼 이것도 원래대로 하면 누구한테 허가받아? 구청장 허가가 되겠지. 그런데 합해놓고 보니까 몇 층? 11층인가? 11만.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도 구청장이 누구한테? 특광한테 허가를 받아라. 요 지문이 돼. 되신 것 같아? 그래서 이 3번 문제가 중요한 거야. 요거야 그냥 숫자 달랑 외우면 되는데 요걸 응용해서 출제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 연면적 얼마로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해서 지문이 나오면 아무리 적은 숫자가 되더라도 즉 21층 안 넘고 자 10만 밑에 있는 숫자라도 자 누가 특광이 허가를 해야 된다. 그 지문이야. 그래 놓고 다시 묶어서 단 공장 창고 등은 제외 이렇게 나와. 그럼 공장 창고 등은 제외 그 말은 뭘까? 누구로 바뀌어? 구청장 허가로 바뀐다. 요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규모를 하는데 건물의 이름이 뭐로? 공장이나 창고인 경우는 특광이 아니라 누구한테? 바로 구청장 허가로 이렇게 되는 거야. 서울특별시 해볼게. 서울특별시에서 25층짜리 신축하려고 그래. 그럼 누구한테 허가? 서울특별시장 허가. 근데 25층짜리 공장을 신축하려고 그래. 그러면 누구? 구청장 허가 이렇게 되는 거야. 공장이나 창고는 빨리 해줘야 돼. 생산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특광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청장이 돼. 그러니까 여기 허가상에서 특광이 허가해서 제외니까 누구로? 구청장으로. 이걸 많이 내는 거야 시험에서. 요거 내는 적은 없어. 거의 시험에서는. 요 지문 써놓고 뒤에다 뭐 공장이나 창고인 경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특광에서 누구로? 구청장 허가로 바뀐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요게 특별광역시장의 대형 건축물 허가사항이야.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지금 안 써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이제 어려운 거야. 이 말대로 안 나오니까. 근데 요약집은 딱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딱 3개 써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실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하나 다시 봐요. 지금 이게 특별광역시장이잖아. 근데 이 도지사하고 한번 비교해봐. 직급이 같아 달라? 직급이 같아. 시도지사급. 근데 직급이 같은데 여기는 허가권이 있고 여기는 뭐가 없어? 허가권이 없어. 그럼 여러분 입장으로 생각해봐. 직급은 나랑 똑같은데 저놈은 허가권을 갖고 있고 나는 허가권이 없으면 끝발이 돼야 안 돼? 안 돼. 행정청이 왜 끝발이 세? 허가인가권 갖고 있는 거야. 저놈이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권? 허가인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행정청이 끝발이 센 거야. 여러분한테도 권한이 있으면 끝발이 세다 그 말이지. 근데 여러분이 도지사 입장이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도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허가권 없지만 뭔가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전 승인권이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이해하라는 거지. 애월한 이야기 아니야.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나와. 그럼 다시 한번 용어 이해해 보세요. 사전 뭐 하기 전? 허가하기 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부 기준이 뭐야? 허가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사전 그러면 허가하기 전 결정, 허가하기 전 승인 이런 말이 돼. 무슨 말이지? 그러면 도지사는 허가권은 아닌 승인권을 주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용어를 다시 해봐. 승인이란 누구끼리 할 때 승인이야? 행정청끼리. 허가는 우리 일반인들이 행정청한테 할 때 허가고 요건 행정청 내부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지사가 승인권을 갖고 있다. 그 말은 누가? 시장군수가 그러겠지? 도지사하고 항상 누구? 시장군수 나오잖아. 반대로 시장군수 그럼 누구? 도지사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도지사만 써지면 무조건 누구로? 시장군수 기억해야 돼. 반대로 시장군수 나오면 누구? 도지사 이렇게 얘기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 사전 승인은 시장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해줘라. 그런 말이 돼. 다시 써드릴게 이제. 그러면 사전 승인은 특광시를 제외한 시군이야. 어디에서만 적용해? 시군에서만. 특광시는 아니고. 그러면 도지사하고 특광은 직급이 같으니까 자 누가 허가권은 갖고 있고 시장군수가 허가권은 갖고 있고 허가 전에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해줘야 된다. 이 지문이야. 그러니까 도지사 사전 승인이란 어디는 빼고
특광시는 빼고 해. 특광시님이 허가권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빼고 일반 시군. 그러면 시나 군의 허가권은 누구한테 있어? 허가권. 시장 군수. 그러니까 시장 군수 허가권은 갖고 있지만 허가하기 전에 누구한테 도지사 승인 받고 하라 고지문이 돼. 그래서 규모는 똑같은 세 가지 규모가 똑같이 나와. 왼쪽과 똑같아. 직급이 같으니까 규모도 똑같아야 돼. 그러면 창원시를 해볼게. 창원시에서 25층짜리 건물 지으려고 그래. 허가권은 누구한테 있어? 그렇지. 창원시장이 허가권을 갖고 있지. 근데 창원시장이 마음대로 허가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경남도지사한테 물어봐야 돼. 나 이거 허가해도 되냐 하고 물어봐야 돼. 그게 승인권이란 이야기야. 구분하시겠지?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특광시에서는 특광시 허가권이 되는 거고 시군에서는 똑같은 규모가 나와도 허가권은 그대로 누구한테 있고 시장 군수한테 있고 허가하기 전에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의 안 빠지고 나와. 요게 시험 문제가. 이쪽보다는 이쪽을 좀 많이 내. 저거는 그냥 간단하게 외우면 되는데 이건 절차가 허가권은 누구한테 있고 시장 군수. 여기는 특광이 알아서 그냥 허가하고 가라고 끝나는데 시장 군수 허가권은 갖고 있지만 절차가 다시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절차가 좀 더 복잡하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요 뒤에를 잘 봐야 돼. 단 공장이나 창고 등은 제외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제외라는 말은 뭘까? 승인 없이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인데도 이렇게 달라져. 이쪽에서 제외는 누구한테? 구청장이 허가하면 된다 이 말이고 여기는 특권 시장 군수가 사전 승인을 받는 거니까 제외 그 말은 뭐 없이도 승인 없이도 허가할 수 있다. 다시 해봐. 창원시 25층짜리 누가 허가해? 시장, 창원시장. 근데 허가하기 전에 누구한테?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 근데 25층짜리 공장을 신축하려고 들었어. 그러면 시장이 바로 뭐 없이도 승인 없이도 바로 허가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제외라는 말이 시험장 가면 똑같은 지문인데도 달라져. 특광 쪽에서 나올 때는 누구로? 구청장 허가로. 승인 쪽에서 제외는 뭐 없이도 승인 없이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구분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도지사 승인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추가가 돼. 그래서 요거를 도지사 승인 내는 이유가 요것도 낼 수 있지만 요걸 내기 위해서인 거지. 자, 지역적으로 봐봐. 특광시가 지역이 넓어, 도가 넓어? 도가 훨씬 넓어. 그러니까 도에는 또 관련사항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말 같거든. 그래서 4번 자연환경, 수질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게 하나 나오고 5번은 주거환경 그다음에 교육환경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동일한 점.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 거기에서 건축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꼭 들어있어야 돼. 도지사가 지정했다 그럼 내 관할에 있다 이 말이 돼. 내 관할. 거기서 뭐 한다? 건축. 대수선하냐? 건축이야. 근데 건축하는데 어떤 시설이냐? 위락과 숙박시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위락하고 숙박시설을 미리 배웠죠. 지난주에 우리 숙박하면 뭐 배웠나? 일반 숙박, 생활 숙박, 관광 숙박 이거 배운 적 있잖아. 그래서 이걸 써먹으려고 오늘 미리 알려준 거야. 자, 이런 시설이야. 그래서 도지사 사전 승인에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뒤에는 이렇게 지문이 똑같아. 똑같은 시설까지 나와. 그런데 4번에 해당할 때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으로 나와. 근데 5번은 이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나와. 이게 시험에서 구분하는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 위락과 숙박이 나와도 뭐에 따라서 숫자가 있고 없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야. 구분하시겠지? 이렇게 나온 거. 그러면 위락과 숙박시설을 편의시설로 볼 건지
위의 시설로 볼 건지 그 차이를 말해. 여러분이 꼭 위락과 숙박시설은 나쁘다 이건 아니지. 좋은 지역도 있고 나쁜 지역도 있는 거지. 자, 이쪽에서 볼 때 요 시설은 편의시설이야. 근데 이쪽에서 볼 때는 요게 위의 시설이 되는 거야. 요렇게 의미가 달라져. 자, 여기 먼저 할까요? 주거 교육이야. 주택가 학교야. 주택가나 학교에는 가장 쉽게 러브호텔 이런 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요거는 이 단어면 뭘까? 자연환경이 잘 보호되고 있어. 수질이 아주 좋아. 관광지, 유원지네. 관광지, 유원지. 자연환경이 보호되는 게 관광지잖아. 그 다음에 수질이 깨끗한 유원지잖아. 그럼 거기서 뭐가 있어야 돼? 요 시설이 꼭 있어야 되잖아. 놀려면은. 그래서 단어에 따라서 요거는 위에가 되기도 하고 편의시설이 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편의시설일 때는 무조건 규제되지 않고 얼마? 요거 이상일 때부터 승인 대상이 돼. 요 미만일 때는 승인 받을 필요 없겠지. 여러분 시험에 기출문제 나중에 봐봐. 연면적 900 나와. 그러면 승인 대상이 아니야? 아니지. 1000 이상이니까. 그러면 자 2층 그러면 2층도 대상 아니겠지. 근데 요거는 위의 시설이니까 층수 면적 안 따지고 무조건 규제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뜻하시겠지? 그래서 시험에 가면은 도지사 승인이 요걸 내면 여기까지 같이 낼 수 있는 거잖아.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이 가장 많이 나온 이유가 요것도 낼 수 있고 또 뭐도 요 4번, 5번도 따로 낼 수가 있거든. 그 다음 이 5번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도 거부권이 있어.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원래 허가는 여러분이 상대적 금지가 해제되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아무리 요건을 갖춰도 여기서는 뭐 할 수 있어?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축법 통틀어서 거부할 수 있다 하면 무슨 시설? 요거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지난번 시험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틀리기 딱 쉽게 주지.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은 자 만약에 위험하니까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린 거야. 무조건 시설은 뭐만? 위락 숙박이야. 그리고 어디에 관련돼야 돼? 주거 교육이지. 근데 요놈을 써놓고 또 여기다 써놓은 거지. 자연환경일 때 위락과 숙박은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럼 틀렸잖아. 그러니까 항상 요 지문까지를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도지사 사전 승인만 해결하면 좌쪽에 있는 특별광역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지. 기본 자체가. 그래서 시험으로 내면 허가 쪽 내면 요게 가장 기본으로 많이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는. 왜 요놈 하나면 여러 가지를 털어내잖아. 허가권자 시장구수 내지, 특별광역시장 허가 낼 수 있지, 도지사 승인도 내지, 또 뭐까지 허가 거부까지 낼 수 있지. 이놈 하나로 여러 개를 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놈을 공부하면 전체를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자, 요게 이제 사전 결정, 11조 허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 상관, 순서 상관없이 건축 허가의 특례, 요걸 다른 말로 건축 신고 이렇게 말해. 자, 아까 건축은 원칙은 무슨 사항? 허가사항이지? 건축은 허가사항이지? 특례니까 뭐야? 예외 그 말이지. 예외는 뭐한다? 신고. 그래서 원래 건축 신고란 용어는 원래는 없어. 우리가 이제 풀어서 해석한 게 신고사항이지. 원래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의 특례사항 이렇게 나와. 요게 법제 14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식은 요쪽에서는 10조, 11조, 14조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셔야 돼. 자, 먼저 이쪽 확인하고 14조 다시 해드릴게. 자, 먼저 허가 쪽 한번 보세요. 자, 허가의 의의가 나오는데 이번 달은 안 할 거니까 나중에 저 5월 달에 가서 해드릴게. 그 밑에 허가권자 봐보세요. 허가권자 원칙은 건축물을 뭐 하는 경우? 건축 대수선이지. 건축과 대수선은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받아야 한다. 예외 층수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가로 속에다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뭐해서 증축해서 1, 2에 해당하는 경우 오른쪽. 그때 그것을 특광시에다 건축하려면
특광시장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이 구청장 허가로 대신한다. 그래서 공장 창고. 3번 아직 안 읽어도 돼. 그냥 공장 창고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3번 도지사 사전 승인. 그럼 도지사 사전 승인 나오면 어디 시 제외하고? 특광시는 제외한 시군이지. 특광시 제외한 시군. 그래서 자, 허가권은 누구한테? 시장 군수. 시장 군수는 허가를 하려면 미리 마지막 줄 셋째 줄 도지사 뭐 승인 받아야 한다. 해서 1번에 내용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은 2번, 3번에가 자연환경, 자, 그다음에 3번에가 주거환경으로 구분해놨죠. 자, 2번 들어가.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연면적 합계 1천 이상인 건축물.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4번, 5번만 체크해봐. 4번, 5번 뭐? 숙박, 위락. 아직 위에 거 3개는 하지 말고, 그거는 나 5월 달에 하자고. 5월 달에 요거 우선 할 수 있는 것만 먼저 하게. 숙박과 위락. 그 다음에 3번 주거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역시 무슨 시설? 위락과 숙박시설.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은 무슨 시설? 위락과 숙박시설이야. 아까 위에는 다른 시설도 있지만 오늘은 보지 말자고 그래서 위락 숙박 모자고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층수 면적이 있지만 3번에서는 층수 면적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지. 그것도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거부 들어가. 거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축법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되,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연에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1번 위락과 숙박이 나와. 둘째 줄 끝부분에 중간쯤에 주거나 교육 환경에 나와야 돼. 그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한다. 그럴 때만 뭐 할 수 있다?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2번은 나중에 하고 그것도.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구분하셨죠. 허가 문제. 신고 문제를 할 건데, 신고 문제는 여러분 책에 어디를 보시냐면 424쪽을 보세요.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네. 그러면 그냥 앞에를 먼저 하고, 앞에 하고 반대로 신고를 해드릴게. 읽는 거니까 읽는 걸로 하는 거는 420페이지를 다시 보세요. 420페이지에 허가의 필수적 취소. 양괄호 5번. 420페이지 양괄호 5번. 허가의 취소.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으세요. 거기다가 나중에 공부하시기 좀 편하게. 건축법은 허가 취소가 딱 2개가 나와. 허가 취소 문제가. 우리가 주택법은 취소 문제가 30번 정도 나와. 근데도 전부 할 수 있다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 이건 딸랑 2번이 나와. 2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여야 한다고, 하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니까. 자, 허가 취소는 건축법 11조가 있고 건축법 79조가 있어. 그래서 건축법 11조가 건축허가죠. 건축허가야. 건축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야. 요 79조는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위반 건축물이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문으로 구분하시기도 편해. 그냥 11조 쪽에서 나오는 취소는 하여야 한다야. 저 끝에 가서 무슨 건축물? 위반 건축물 이렇게 나올 때 위반 건축물에 취소 나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편할 거야. 요게 잊어먹을 만하면 지문이 한 번씩 나왔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지문이야 이게. 그러니까 딱 2번인데도 하나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니까. 자, 배운 대로 11조는 알 거 아니야. 11조는 중요한 거잖아. 중요한 거니까 뭐 하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럼 79조는 저기 뒤에 있다는 건 별로 안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 혹시 시험장 와서 그럴 때 혼동이 오면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유를 한번 볼게요. 하여야 하는데 그 다음 줄에가 1년 범위 내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뭐 할 수도 있다?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1번, 박스 안에 1번.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그 다음 줄에 중간쯤에 공장일 때는 몇 년? 3년이라고 돼 있나요? 간혹 공장으로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2년인데 공장이 나올 때는 3년이어야 돼. 그 3년 이내 공사에 뭐 하지 않으면, 착수하지 않으면. 그럼 일반적인 2년인데 1년을 연장하니까 몇 년이 돼? 최대 3년까지가 된다지. 그럼 주택법은 최대가 몇 년이었지? 6년이었지? 5년에다 1년 연장하니까 6년이잖아. 그래서 항상 건축법, 주택법은 주택법이 따블이야. 따블. 2배가 많아. 왜? 규모가 크니까. 그런 거를 한 번씩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편해져. 그럼 하나만 배워서 하나를 응용하는 방법도 생각하라는 얘기야. 이 법은 2년, 1년 연장. 그래서 최대 몇 년? 3년. 자, 주택법은 5년에다 1년 연장. 그래서 최대 6년.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그럼 한 개 갖고 공부를 같이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그 일의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는 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해. 완료가. 착수는 했는데 뭐가? 완료 불가능. 그것도 취소해야 한다야. 그 다음에 3번을 우리 시험에 이제 낼 때가 됐어. 3번을. 착공신고 전에 이 말이 나왔나요? 그러면 다른 법률하고 차이점이 딱 있어. 주택법하고 건축법은 공사 착공을 바로 안 하잖아. 뭐부터 해? 신고부터 하잖아. 주택법하고 건축법은 허가 받았거나 승인 받았다고 바로 착공을 안 해. 뭐부터 해? 신고부터 해. 그래서 다른 법률에 빼고 요번에 꼭 나오는 게 착공신고 이 말이 나와. 착공신고하기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 대지의 소유권 확보. 그럼 이것도 우리가 주택법에 똑같이 배웠잖아. 승인 받으려면 무슨 권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그럼 여기는 이제 승인 대신에 뭐로 바꾸냐? 허가로 바꾸면 되지. 허가 받으려면 뭐 확보하라?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주택법, 건축은 개요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택법을 투자하면 훨씬 잘 맞는 이유가 이런 거야. 근데 건축법도 보너스 개념으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소유권 하는데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권 확보 안 해도 소유권 확보 안 해도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겠지. 자, 1번에 보면 건축주잖아. 만약에 주택법이었으면 사업주체였겠지. 그것만 바뀌는 거야. 건축주냐 사업주체냐. 건축주나 사업주체가 뭐는 확보 못했어? 소유권 확보는 못했으나 뭐를 확보했어? 사용권 확보했다. 똑같이 기억나왔나? 주택법에 이거 똑같이 있었잖아. 그때는 사업주체가 소유권 확보는 못했으나 사용권을 확보했다. 요거는 이름을 바꿔서 누구로? 건축주라고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뒤에 거가 주의사항이야.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어. 이 말은 뭐야? 이때는 반드시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제외니까. 제외란 말은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되는데 제외니까 꼭 확보해야 되는 거야. 무슨 목적? 분양 목적. 자, 거기 분양 목적이 뭐야? 소유권 이전. 분양하면 무조건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반드시 무슨 권? 소유권이 있어야지 사용권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 요걸 시험에서 바꿔서 내놨는데 많이 틀렸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2번은 둘째 줄 끝부분. 대지 공유자 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 80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왔네. 그럼 우리 주택법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하면 80% 이상 사용권만 확보하라 이렇게 배웠잖아. 여기는 뭐 동의를 하라고 그랬네. 80 이상 동의. 주택법에서는 80% 사용권만 확보했잖아. 똑같아 숫자까지도. 그래 놓고 자 3, 4, 5번도 있는데 그 나중에 있고 오른쪽에 넘어봐. 매도 청구. 그럼 매도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첫 줄 끝에 공유자 중에서 뭐 하지 않은 사람,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는 항상 매도 청구는 공시지가로에 시가로에 시가대로 시가 나오잖아. 그 다음 줄에 공유자하고 몇 개월 이상 협의
3개월 이상 협의. 그럼 주택법의 매도 청구도 어떻게 했어? 시가로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똑같이 나오잖아. 그다음에 2번 준용 규정. 매도 청구는 모두 무슨 법 준용? 집합건물법 준용한다. 그러니까 따로 읽을 것도 없어. 이건 안 내면 건축법에 안 내면 주택법 낼 거고, 주택법에서 안 나면 이쪽에다 낼 거고, 딱 4분 정해져 있어. 내용은 똑같은 거고. 아시겠지? 80이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돼. 80 이상. 숫자로 나오면 80 이상이니까. 여기는 동의였어. 주택법은 사용권 확보였고, 사용권. 아시겠지? 9번. 그럼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신고상으로 들어갈게요. 쉬었다가. 먼저 424조 쉬었다가 신고로 들어갈게요.